요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작년 거.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다. 물은 우리가 이제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산소가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전환을 가지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 전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애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애들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이렇게 받아요. 전자가 모자란 상태인데 전자를 받아서 B가 이제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들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뺏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개수를 맞추면 수소가 두 분자 생길 때 산소는 한 분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비를 보시면 여기가 그림 자체가 얘가 2배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대 2의 부피를 갖게 되고요. VA가 이쪽이니까 VB가 이쪽이고, 그럼 1대 2가 되고요. X가 1이고 Y가 2다.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Y가 2배니까. 그 다음에 X2와 Y2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다. X2는 이제 여기서는 X2가 A에서 발생한 게 X2네요. 얘는 O2가 되고 얘는 H2가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이죠.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했으니까. 물을 이루고 있는 X와 Y 사이에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전기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도 그렇고 공유 결합 물질도 그렇고 전자가 관여하는 거 맞아요. 하여튼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다. 사실 금속 결합도 전자가 관여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다른 원자 핵과의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에는 모두 다 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화학 결합에는. 이런 건 이제 금속 결합 모형입니다. 어떤 결합 모형인데 이제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자유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인력이 있는 거예요. 원자 핵하고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를 매개로 해서 서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결합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맞고, 그 다음에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AB 용융액이다. 용융액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기분해 하는 거죠. 전기분해 하는데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애가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애가 양이온이죠. 그렇죠? 일단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니까 플러스 극에서 금속이 속출된다. 뭐 NaCl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Cl-가 이제 끌려가 가지고 Cl-2개가 Cl2가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2개 빠져나오거든요. 아무튼 플러스 극에서 금속이 석출되는 게 아니죠. 양이온이 금속 양이온이죠. 금속 양이온. 얘는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석출돼야 되고 A와 B 원자의 전자가수의 합은 8이다. 뭐가 되든 8이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근데 2, 3주기여도 괜찮은 거예요? 2, 3주기여도 뭐가 괜찮은 거예요?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NaCl은 2주기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NaCl은 2, 3주기던 뭐 2, 3주기라고 치면은 이거 맞고요. 이거 2주기고 이거 3주기인데 CL이? CL 3주기예요. 3주기잖아요. F가 2주기고요. 뭐 NaF도 상관없고 사실은. 하여튼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2주기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말뜻은 2주기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3주기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2, 3주기로 되어 있어도 되고 이런 거지. 이 말뜻은 2, 3주기 원소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대1 결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주기로만 되어 있어도 되고 3주기로만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2, 3주기 원소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1대1 결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이랑 뭐 산소다라고 쳐.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이 없고 목은 상관이 없고 디귿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대1 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1대1 결합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가 2개야.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러면은 이 1대1 결합이라는 게 중요해. 이게 원자과 전자가 1이야. 원자과 전자 7이에요. 더하면 8이죠. 그렇죠? 근데 개수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 써져 있는 이 그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뭐 음이온이 2개다. 그래서 뭐 마그네슘에 염소가 2개다. 이러면 8이 안 나와요. 왜냐면 마그네슘이 원자과 전자가 2개고 염소가 7개이기 때문에 이러면 9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 요거 개수가 중요하다는 개수가. 2개 대 2개이기 때문에 1대1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 3번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원소 A에서 D에 제1에서 4, 제4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 제1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제1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씩 증가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에서 D는 각각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과 칼륨 중 하나인데 나트륨은 뭐 플러스 1가인 거고 1족인 거고 칼륨도 1족인 거고요. 마그네슘은 2족이고 알루미늄은 3족입니다. 13족이죠, 13족.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가되는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당연히 1이 나오는 거고, 요게 2야.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1하고 2하고 2배 차이 난다 이거긴 한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2배였는데 갑자기 이제 10배가 됐고 여기는 조금 증가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요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떼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뗄 때가 훨씬 더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2개 있다. 그게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도 첫 번째에서 이제 3배 정도. 근데 여기 조금 증가했는데 갑자기 20배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20배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떼는 데는 괜찮은데 네 번째 뗄 때에 껍질 수가 줄어들면서 안쪽 껍질에는 전자를 떼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요 증가하는 비율이랑 여기 첫 번째 증가하는 비율의 차이가 첫 번째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랑 D는 사실 이거는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가 A가 나트륨이냐 칼륨이냐, 그러니까 A나 D는 나트륨 또는 칼륨이야. 근데 이거를 나트륨이 A일 거냐 D일 거냐 이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 이거는 다 뭐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돼서. 근데 이 상태로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지금 1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1족이죠.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1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맞고, D는 당연히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예요. 두 번째보다. 점점 커지는 거야,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전자를
추가적으로 떼낼 때 핵전하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미 플러스인 상태에서 하나 더 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플러스 2인 상태에서 하나 더 떼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얘가 큰 거고,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B랑 C는 이주기죠, 둘 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예, 나만 알지 펩시콜라. 근데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두 개 떨어지면서. 이게 주기가 같으니까 그런 거죠. 주기가 다르면 다릅니다. 요거는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둘 다 바닥 상태에서 이온일 때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 같다. 이거 맞죠? 다 5번이고. 다음에 5번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수소 원자의 핵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핵 사이의 거리야.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자 구름이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핵 사이의 거리예요. 핵 사이의 거리. 핵 사이의 거리가 A다. 근데 이거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원자의 공유결합을 시키고 핵 간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원자의 반지름이면 요 전자 구름 요 끄트머리에 있는 데랑 거리를 말해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근데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실험적으로. 전자가 너무 작아서 그 위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긴 하지. 근데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는 알아요. 핵은 좀 더 커서 X선 회절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공유결합 반지름의 정의는 핵 간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A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가에서 수소 원자 사이의 반발력이, 가는 반발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핵 간 반발력이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요 위치에서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4번. 자, 표는 2주기 원소 A에서 D의 전기 음성도를 각각 A에서 D로 나타냈고, 바닥 상태의 홀 전자 수를 각각 A에서 D로 나타냈습니다. 두 원소 간 전기 음성도와 차와 홀 전자 수 차를 나타낸 것이다. 2주기에서 리튬의 전기 음성도가 1이고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전기 음성도가 0.5씩 증가한다.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리대 동탄 질산 소대인데 이거 4.0이고, 얘는 사실 전기 음성도는 취급을 안 합니다, 네온은. 그래서 0.5씩 뭐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야, 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 폴링이 측정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수소는 2.1이다.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뭐 염소 같은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염소는 3.5다. 3.0이지 그냥 3.0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그 다음에 홀전자 수 차도 알아야 되니까 써놓고 하는 게 좋죠. 홀전자는 얘는 전기음성도 쓴 거고 지금.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1개, 빵개, 1개, p 오비탈 채워지는 거 그쵸? 2개, 3개, 2개, 1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봅시다. 전기음성도 차가 C랑 D가 이렇게 있는데 홀 전자수 차가 2가 나면서 전기음성도 차도 2가 나는 애가 누구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전자수가 2가 날려면 2, 0 아니면은 3, 1이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2, 0 아니면 3, 1이야. 근데 지금 C가 전기음성도 차도 2가 나야 돼. 전기음성도 차가 2가 나려면 만약에 산소라고 치면 1.5이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 2 나죠? 근데 홀전자 차도 2 나네. 근데 만약에 질소랑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질소랑 리튬도 전기음성도 차가 2인데 홀전자수 차 3 나죠? 그래서 빨리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소 리튬이라고 할게요, 그냥. 내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제 산소 베릴륨 같은데 만약에 질소 리튬으로 해볼게요. 그냥 질소 리튬으로 해보자. 질소라고 했죠. 질소 리튬으로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 C가 질소니까 C가 질소야. 그래서 홀전자수 차가 하나가 나야 돼. 그럼 질소보다 홀전자수 하나 적은 애가 산소 아니면 탄소거든요. A가. 근데 A가 뺐는데 뺀 거잖아. 절대값 아니잖아요. A가 만약에 산소라고 치면 B가 플로린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질소랑 홀전자수 차가 A가 C 아니면 산소인데 만약에 이게 산소라고 A가 산소라고 치면 요러려면 D가 플로린일 수밖에 없고 B가 근데 B가 플로린이고 A가 산소로 치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홀전자수 차가 2, 1. 다 맞네. 다 맞네요. 다 맞네. 이렇게 했을 때 다 맞네. 틀린 거 없나? 5. 내가 풀이를 잘못했나 보나 그러면. 그러니까 산소라고 치면은 플로린일 수밖에 없고 얘가 플로린이고 A가 산소면은 맞네요. 그럼 이게 맞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뭐 해결된 것 같고요.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A가 산소고요. B가 플로린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크죠. 왜냐면 핵전하가 작기 때문에 플로린보다. 이게 맞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질소고요. A는 산소인데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적인데 나타나는 데가 질소랑 산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가기 때문에 A가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 틀렸죠? 전기음성도는 A가 D보다 작다. A는 산소고 D는 리튬이네요. 리튬. 근데 작다. 틀렸네. 1번 골라야겠네. 그럼 만약에 산소 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느 게 산소 베릴륨이죠? 산소 배율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지금은 질소 리튬인데 뭐 틀린 게
나오는지 봐야죠. 예. 산소 베릴륨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산소 베릴륨으로 해보죠. 얘가 지금 산소 베릴륨이면 전기음성차가 산소 베릴륨, 산소 베릴륨, 산소 베릴륨. 그 다음에 C가 산소잖아요. 그 홀전자수 차가 1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산소가 홀전자수가 2이니까 2니까 1인에는 지금 붕소 아니면 리튬이야. 그렇죠? 예. 홀전자수가 붕소 아니면 리튬 아니면 뭐 플로린도 있긴 해요 일단. 근데 A가 플로린이면 4.0이기 때문에 플로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B가 일단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붕소하고 리튬일 수 있는데 붕소라고 치면 얘가 2.0이 되고 A가 2.0이 되고 그러면 2.5인 탄소가 되겠죠? 탄소 붕소. 근데 B가 지금 탄소면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 홀전자가 2개잖아요. 근데 A는 하나,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붕소이면서 붕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리튬이 될 수밖에 없고 붕소가 안 되고 리튬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리튬. 그럼 A가 리튬이야. A가 리튬. 리튬은 전기음성도가 1.0이야. 그러면 이제 전기음성도가 2.0인 애가 베릴륨 충돌하나요? 1.5네요. 1.5. 그 베릴륨이죠, 베릴륨.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길을 잘 들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한 애를 일단은 가능한 애가 그래서 뭐 산소 베릴륨 또는 아까 뭐였지? 질소 리튬. 질소 리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운이긴 하네. 그 질소 리튬으로 시작을 하느냐, 산소 베릴륨으로 시작하느냐. 근데 그거를 다 만족하려 하는 게 나오면은 뭐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뭐 오류가 없으니까. 답은 이거는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금속결합입니다. 모양 보시고 금속결합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금속이라 써져 있긴 하네.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변화되죠. 그래서 모양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성이나 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표짐성이나 뽑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도로 이동한다. 양이온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만약에 뭐 양이온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플러스극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거고 가에서 금속이 화학결합 깨지는 거 아닙니다. 나에서 화학결합 안 깨집니다. 금속은 나에서 표짐성과 뽑힘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게 그 원자 핵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인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표짐성과 뽑힘성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자,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쪽이기 때문에 주기가 증가하면서 그 핵 사이의 그 거리가 이온 사이 거리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외우세요. 그냥 800도씨가 NaCl이야. 그거는 하나 외우세요. 이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얘가 NaCl이면 그거보다 높은 애가 있죠?
CL이 여기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애가 NaF야. 왜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얘보다는 좀 커요. 얼마인지는 뭐 숫자를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큰 애가 점점 커지네, 그치? 근데 이거보다는 얘가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결합력이 약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aBr이고요. 이거 Na. 가장 그 주기가 크면은 핵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이건 요거보다 작겠죠? 그래서 녹는 점은 NaZ가 NaY보다 낮다. 녹는 점이 낮다 맞고 W에서 Z 중 원자 번호가 Z가 가장 크다. Z가 아이오딘이 가장 큰 거고요.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정전기적 인력 큰 애가 녹는 점도 큰 거야. 근데 NaY가 Na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틀렸네요. 이게 녹는 점이 작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 한번. 이거는 이온 결합 지금 모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인데 액체 상태. 고체고 액체고. 다 이온 결합이구나. 요건 수용액 상태가 됩니다. 물하고 이제 수화되는 거거든요. 네, 물에 녹아서. 네, 이런 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수화됐다라고 얘기하긴 해. 가에서 외부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거 맞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들이 어긋나면서 같은 극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이제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요. 다가 액체 상태가 아니라 수용액 상태. 가다 모두 전기 전도성 있다. 전기 전도성 있는 거는 나랑 다만. 가에는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답 1번. 주기율표 일부 표는 안정한 화합물. 이건 이제 수소고. 요거는 플로린, 산소, 탄소, 요거는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러겠네요. 리베 맞죠? 그래서 AD는 HF, AC, H2 말하는 거죠. 지금 결합각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있죠. BD. 요거는 CF4인데 109.5도의 그 다면체 구조죠. D는 마그네슘에 플로린 2개 붙어 있는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은 한 개죠. 한 가지 라. 이온 결합 화합물 라 하나고요. 일단 분자의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는 109.5도고 다면체 정사면체. 나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104.5도로 줄어듭니다.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면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걔네들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다가 나보다 크다 맞고. 그래서 라에서 D가 지금 플로린이었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2개, E가 하나예요. 틀렸어요. 리은만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지금 이거 순서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D가 2개고 그쵸? 플로린이니까 D가 2개, E가 하나 맞아. 2번 답이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도 맞습니다. 옥텟 규칙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1, 2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수산화이온이죠. 수산화이온 이제 마이너스 전화 가지고
그럼 이제 B가 이제 수소라고 치면 수소라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어요. 그렇죠? 수소고 요거는 플로린이겠죠? 자, A와 C는 같은 족이다. A가 산소고 C가 플로린인데 같은 족은 아니고 같은 죽이네. 자, A2는 산소니까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이 있고요. AC2, C가 지금 플로리니까 공유전자쌍 2쌍 있고요. 비공유가 8개가 있습니다. 총 8개. 그래서 4가 되는 게 맞아요. 답 2번. D급까지 맞아요. 답은 4번. 자, 12번. 각각의 플로린과 수소를 포함한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표 1, 2가 X에서 Z는 2주기 원소이고 XYZ. 플로린은 그냥 플로린으로 합의를 했잖아, 그쵸? 그래서 XYZ는 이제 요게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붕소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XYZ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12번 이런 문제를 한 번 풀고 말고 그래서 여러 번 푸는 거야, 여러 번. 여러 번 풀면은 좀 감이 오니까. 여기에 수소는 그냥 수소로 표시하기로 한 거지. 수소는 수소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요랬는데 비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어야 된대요. 플로린이 이미 3쌍이나 있잖아. 플로린 이미 3쌍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플로린에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탄소에 질소가 들어가면 여기 한 쌍 생기지? 요런 애 같아, 그쵸? 요런 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이제 결정 났으면 X 또는 Y가 뭐 탄소인지 질소인지 아직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지금 탄소 질소인지 잘 몰라. 비공유전자쌍 6쌍이나 있어야 되네. 6쌍이나 있어야 돼. 3쌍이 있고 플로린에 이러면 될 것 같네요. 질소에 질소는 결합 3개 해야 됩니다. 3개 하고 산소 있고 이러면 6쌍 돼요. 이해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면 이제 질소가 Y가 되겠네요. Y가 지금 가와 나의 공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Y고 탄소가 X고 그럼 Z는 산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Z가 산소가 됐을 때 요거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다가 산소 하나에 플로린이 2개 붙어 있으면 비공유전자쌍 8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 났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X가 지금 탄소가 되니까 공유전자쌍이 5개나 들어가야 돼. 탄소가 되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공유전자쌍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질소가 이게 N이고요. X가 탄소인데 그럼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어야 돼. 근데 암모니아 이런 건 3쌍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소를 하나 더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직선형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직선형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려만 넣으시면은 직선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직선형 아니고 Z는 지금 산소였잖아요.
이건 H2O가 될 수밖에 없고 두 개니까. 만약에 여기 공유 전자쌍이 뭐 세 쌍이다. 이러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가산화수소 이해 가시죠? 예, 세 쌍이면 이렇게 그리시고 네 쌍이니까 지금 두 쌍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두 가지이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게 하나, 둘, 셋. 이 중심 원자는 가운데 있는 거 보는 거죠. 예. 맞네요. 네 개네, 네 개. 네 개 틀렸고, 기억 틀렸고. 기억 틀렸고요. 예.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1인 거. 일단은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2분의 하나 둘 셋 넷.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이거 맞고요. 그 두 개. 다중결합이 있는 거. 다중결합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니은 디귿이 다 4번. 요런 거 잘 체크하셔서, 그러니까 자꾸 그려봐야지 뭐 알죠. 네,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가지 분자를 기준으로 가와 나에 대한 분류를 한 벤 다이어그램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애는 O2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뭐 HO2, 그렇죠? 예, 다 있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O2가 요거 한 개고, 요거 한 개고, 요거 두 개. 1대 1대 2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 14번에 2주기 원소이고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요. X, Y, Z 있는데 플로린 쓰기로 했으니까 뭐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인 거고. 자, 다중결합은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제 얘가 결합을 여기 3개 해야겠죠.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애가 얘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3개 안 할 수도 있나? 안 할 수도 있네. 질소일 수도 있군요. 질소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소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다음 얘가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뭐 탄소, 뭐 여기 질소, 뭐 요런 식이 돼야 될 것 같네, 그렇죠? 근데 뭐 요런 게 또 써져 있구나. 전기 음성도가 X가 Z보단 작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Z가 C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뭐 질소다, 뭐 이러면은 여기 질소라고 썼구나. 하여튼 여기 말이 안 되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이걸 질소로 했으면은 여기가 뭐 산소, 탄소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탄소에
안 돼요. 여기 산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질소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X가 작잖아, 어찌 됐건, 그렇죠? 전기음 송도가. 그러면 전기음 송도 작은 애가 질소 아니면 산소잖아요. 예. 질소 안 되니까 X를 탄소로 하셔야 돼요. 탄소. 탄소로 해볼게요. 탄소로 하면은 그럽니다. X가 탄소니까 요 남은 애가 질소 산소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렇게 하면은 옥텟 규칙 다 만족하니까 이해 가시죠? 이러면 옥텟 규칙 다 만족합니다. 산소는 결합 두 개 해야 되니까. 그리고 Z가 질소이기 때문에 요거 괜찮아요. 요것도 X가 지금 전기음 송도가 더 작다 돼요. 이게 맞고요. 그래서 가에 다중결합이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다 나보다 많다. 가는 6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똑같네요. 같다네, 같다. 공유 전자쌍 수는 Y2는 O2를 말하는 거고 Z2는 이제 N2를 말하는데 공유 전자쌍은 N2가 더 많죠. 예. 3중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극성 분자고, 요거는 분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극성이 있는 뭐 이온인 거죠, 그렇죠? 이온은 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로헥세인이 무극성 용매라는 걸 아셔야 돼. 무극성 용매야. 사실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탄화수소는 원래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입니다. 뭐. 그 다음에 얘는 극성이고. 근데 이 둘 중에 X가 이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사이클로헥센에 녹았다라고 돼 있는 거죠. 실험 결과 잘 녹음. 그럼 이게 무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I2인 거죠. I2. 무극성 물질이 극성 용매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이 물에 안 녹는 것처럼. 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I2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요거보다 쌍극자 모멘트가 적다. 뭐 0이죠. 쌍극자 모멘트 적은 거 맞아요. 무극성 물질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다. 예, 없고요. 3번이고 16번에 X와 Y는 이주기 원소이며 화합물에서 옥텟 규칙 만족한다. 뭐 요것도 뭐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일 거고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다. 공유 전자쌍이 4쌍이다. 공유 전자쌍수 4쌍이다. 하나, 둘. 요러면 4쌍이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비공유 전자쌍 있습니다. 이거 표시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공유 전자쌍이 5개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탄소야, 탄소. 왜냐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래야지 5개죠. Y는 탄소입니다. X는 질소고. 근데 이거는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X가 질소가 맞고 나는 무극성 분자, 직선형이기 때문에 이게 무극성 분자가 되고, 직선형이면서 대칭형이 와서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크다. 나는 결합각이 180도고, 요거는 뭐 대략 뭐 120도 가까운 거야. 120도. 이거 120도인 줄 아시겠어요? 얘가 질소 하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 평면 구조가 돼야 되고,
얘 하나로 봤을 때 여기 내에서 그래서 요게 120도 각도, 예, 1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20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한 쌍, 두 쌍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원자 주변에 두 쌍 있고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180도 각도가 되는 거죠. 결합각은 나가 더 큰 거죠. 되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7번에 다음 2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예,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뭐 얘네 셋이 같대요. 원래 x, y, w부터네. w, x, y, x, y, z니까 2주기고 요러려면 이제 되게 탄소, 산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일 것 같긴 한데요.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합. 홀전자수 일단 쓰고, 홀전자수는 2개, 3개, 2개, 1개. 원자과 전자수의 합. 원자과 전자수는 4개, 5개, 6개, 7개. 근데 그 합이 얘네 8, 8, 8이네, 그쵸? W, X, Y가 NOF고, 예. Z는 탄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W는 W의 0.5배다. 근데 얘가 뭐 W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0.5배다. 8. 홀전자수.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이게 Z가 탄소가 아니네. 예. Z가 탄소가 아니군요. 8의 0.5배, 얘네가 다 8이잖아요. 8의 0.5배가 나오려면 이제 이 Z가 뭐 4가 나와야 돼.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뭐 그런 상황이네. 예.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2주기. 그러면 여기도 다 그려야 되네. 리베보. 얘는 지금 이거 위에가 홀전자수였나요? 홀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 하나 0 1 원자과 전자 1 2 3 붕소였네요. 붕소. 예. Z가 지금 붕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W가 Y보다 크다. 그러니까 W가 Y보다 크다. 이럴 수가 있나? Z가 붕소구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는 애는 이제 요 세 개 중에 얘는 공유전자쌍 3개니까 얘는 질소인 거지, 그쵸? 질소는 산소보다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커요. 그쵸? 그리고 남은 게 플로린인데 플로린은 뭐가 남았나요? X가 남았나? X가 플로린이고 W가 질소고
Y가 산소고 Z는 붕소고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WYX 얘는 어떤 모양이냐, 질소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산소랑은 이중결합하고 플로린이랑 단일결합하는데 이거를 삼각평면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구분형이라고 하셔야 되고, 물론 요거를 포함해서 전자쌍은 삼각평면 구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가 대략 120도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형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는 자, W가 N이었네. NF3 요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요. 얘는 무극성 아닙니다. 근데 Z가 지금 붕소잖아요. 붕소에 F3야. 이거는 평면 삼각형 무극성. 그래서 이거가 얘보다 작다. 틀렸죠? 예. 얘가 쌍극자 모멘트 더 큽니다. 비공유 전자쌍 수는 X2는 F2죠. 그럼 6개가 있는 거고 Y2는 4개 있는 거 4개. 그쵸? 예. 비공유 전자쌍은 얘가 더 큰 게 맞아. 그쵸? 예. 디귿. HCl 기체를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분자 배열이다. HCl의 전기 음성도가 CL이 크기 때문에 CL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맞고요. 근데 2주기 원소 A, B, C가 있고 두 가지 분자가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에서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A, B, C가 있는데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가 한 쌍이고 공유가 어떤 기억, 니은 비공유가 한 쌍. 예. 근데 이게 지금 중심원자잖아, 그쵸? 요거를 빼먹을 뻔했네. 중심원자 주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NF3 괜찮아요, 그쵸? 중심원자 하나 있고 중심원자 하나 있고 공유전자쌍 3개네 얘는. 그러면은 C가 플로린이라는 뜻인데 비공유가 아예 없어야 돼요, 중심원자에. CF4네, 그쵸? 근데 공유전자쌍 그럼 4쌍 있는 거죠, 중심원자 주변에.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 맞고, 물에 대한 용해도는 CF4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가가 더 큰 거예요. 네. 나가 가보다 크다. 틀렸네요. 나가 크다로 됐으니까. 기체 상태인 나를 전기장에 놔두면 요런 방향으로 배열된다. 아닙니다. 무극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배열되지 않습니다. 1번 답이고. 자, BF3는 이거는 무극성 분자예요. 평면 삼각형. CO2는 직선형. NF3는 뭐 대략 107도 정도 되는 겁니다. 각이. 얘는 구분형이면서 104.5도 비슷한 거예요. 결합각은 BF3가 120도, 요게 이제 104.5도 근처. 그래서 기억이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 대 비공유의 그 비율은 얘는 1이죠. 공유가 4개, 비공유가 4개. 얘는 공유가 3이고 비공유가 3, 3은 9에 하나니까 10이네 10? 그쵸?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 직선형 구조는 하나 밖에 없어요. 한 가지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 한번.
그 다음에 자 1, 2주기 이거 전기음성도 2.1인 거 원자과 전자수 하나 있는 거 이거 수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탄소고 요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래서 A2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수소고 E는 플로린이잖아요. 이거는 A2로 문자를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HF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구조식을 그리시오. 그 다음에 ABC인데 수소, B가 탄소, C가 질소죠. HCN 이렇게 쓰시고 다는 B가 C고요. 그 다음에 D가 O네요. CO2네 CO2. 비공유전자상 꼭 표시하시고 나와 다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써라. 예, 나는 일단 뭐 쌍극자 모멘트, 뭐 분자 모양 이런 거 써라. 나는 일단 이게 직선형이긴 해요. 예, 그 직선형이지만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탄소보다 크고 뭐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커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합이 0이 아니다. 보시면 되고 다는 그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탄소보다 커서 극성 공유결합을 갖추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죠. 무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혼합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뭐 이렇게 내도 뭐 홀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온 결합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앞단원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뭐. 자, 해봤습니다.